안녕하십니까. 오늘 입시 설명회 사회를 맡은 교육사랑신문 본부장 김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5 고입 진로진학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동구청이 주최하고 교육사랑신문이 주관하는 2025 고입 진로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주 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희주 동구청장님은 민선 8기 취임 3년 차를 맞아 젊고 더 새롭고 잘 사는 동구 르네상스를 만들고 특히 동구를 교육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각종 교육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오늘 2025 고입 진로진학 설명회도 명품 교육도시 동구의 진심동행 바로 동구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희주 동구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 박희주입니다. 밖에 날씨 참 덥죠? 오늘 일기로 보니까 37도, 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참 무섭습니다. 오늘이 가장 시원한 날이다라는 표현이 참 기후에 대한 이런 이제 좀 새로운 인식을 좀 하게 되는데 대비를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만큼 고입 진로진학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를 좀 드립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대입, 진학, 진로 설명회는 들어가서 아마 고입은 아마 좀 나서실 겁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 우리 동구의 아이들한테는 대입보다는 고입이 좀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는 강의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좀 사회에 걸쳐가지고 각 분야에 정말 유명하시는 분 강사를 좀 모셨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은 아마 아이들 진학하는데 또 진로를 확대하는데 큰 방향타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실까 아마 기대를 좀 합니다. 저희 동구아까 차이자 선생님께서 교육특별시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요. 저희 동구가 사실은 교육 여건이 조금 부족한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단기간에 좀 바짝 좀 끌어올리려고 제가 교육특별시, 교육일변지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 그동안에 좀 부지런히 좀 달려왔는데 아직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워낙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여건도 이렇게 좋지 않고 해서 그런데도 구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좀 노력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때문에 애들 중산 쪽으로 영어 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아마 그런 걱정은 좀 일부 좀 덜어실 계획을 저희들이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4월달이나 5월달쯤에는 지금 현재 문화원짤에다가 이름도 저희를 썼습니다. 글로벌 드림 캠퍼스라고 저희 동부에서 영어 교육 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할 텐데요.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적어도 일정 정도 수준의 영어를 저희들이 좀 책임지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멀리 학원비 또는 아이들 굉장히 수고로 올 텐데 그런 부담을 조금은 좀 아마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의 질은 유지하되 체험을 좀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성대학교에 호텔 외식 조리학과 교수님 중에 외국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하고 영어를 좀 친숙하게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걸로 폭넓은 그런 교육 기회를 좀 제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의 교육일본지 교육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동구청에서도 노력하지만 앞에서 우리 보인들께서 많이 관심도 갖고 많이 참여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만큼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내용을 많이 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훌륭한 인재로 잘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2025 고입 진로진학 설명회의 일부 주제인 우리 아이 진로 정하기, 중학생 진로가 먼저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최선아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또 대표님께서 저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준비했던 게 중학생 진로가 먼저다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로, 중학생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어머님들이 이제 아버님들이 관심도가 대입보다는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또 오셨던 분들이시니까 훨씬 더 뭔가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오셨겠죠. 지금 저는 이제 진로상담협회에서 이사도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한국기술교대, 서울과기대, 서울신대 등등 7개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7년째 학습 컨설팅 및 진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교사센터에서 컨설턴트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4월 5월 달에 JTBC 안녕 자네2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현직 아이돌 진로 상담을 이제 의뢰받아서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좀 보시면 누군지 알겠죠? 네, 데이식스의 영케이, 네, 유나이트의 이은상, 그다음에 AB6IX의 전웅, 틴탑의 캣 이 네 분을 제가 이제 진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뭐 어떠한 정보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냥 이분들이 자신의 직업이 조금 더 고민이 된다. 현직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MBTI 성향과 오늘 설명드릴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한 것들을 조합해서 나중에 무릎팍도사처럼 이런 직업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직업하면 아마 잘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뽑아드려야 됐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현직 아이돌이다 보니까 제가 잘못하면 우리 그들 팬들한테 제가 얼마나 또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케입니다. 저는 천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전에 너무 그만두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이 일을 내가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수명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확률상 또 그래서 나는 앞으로 또 어떤 거를 또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랬는데 최대한 잘하려고 하고 있지만 천직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아까 천직인지에 대해서 예. 궁금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 사실은 그 지금 현재 하시는 직업은 이 성향상은 천직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예술형이 나오실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은 그게 높지 않아요. 굉장히 나왔죠. 예. 그렇죠. 그 영상을 지금 보면은 진취형, E형과 그다음에 사회형, S형을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 진취형이 첫 번째 코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진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조직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팀원들한테 잘 동기부여하고 설득시켜서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리더십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추진 능력 뛰어나시고요. 네, 그래서 이 약간 이형들이 인정도구가 높아요. 그래서 명예직이라든지 약간 그런 판사나 그다음에 타짜 들어간 직업 이런 정치가 이러한 쪽에도 직업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유형은 사실은 C입니다. 그다음 제가 그래서 편집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요. 뭐가 나왔을까요? 가장 저에게 잘 어울리는 그 직업 하나인 거예요? 네, 심사숙고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은 바로 제와페! 저한테 또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 주시고 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되는 컨텐츠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들 왜 JYP를 뽑아드렸는지 뭐 제가 다 편집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이제 이 지금 영케이님도 자기가 이미 실험 뭐죠 저작권을 받으면서 176곡 정도 저작권을 받으면서 작사 작곡을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자신의 그런 아이돌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2024년도에 놀면 뭐하니 보니까 영케이님 따로 그룹에서 따로 솔로로 나오시고 또 JYP 옆에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게 내가 방향성을 잘 잡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에서 또 다른 직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영케이님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룹 활동에서 밴드에서 베이스 그냥 가수 이런 1인자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솔로 활동도 되게 다양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심사위원으로 나오시는 게 이게 진로 상담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요. 개태가 얘기했죠.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싶으셔서 여기 오신 건 아닐까 싶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생각해 보실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나는 어떠한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진로와 학습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나는 우리 아이의 진로와 대입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안 만들면서요. 사실 저도 현재 중학교 2학년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더욱 공감되고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이 되실까 하시죠. 우리 중학생들 보시면요. 사춘기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왔었는데 하루에 막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다크 모드로 있다가 어떤 때 화이트 모드로 있다가 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학습에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도 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진로를 미리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제가 이제 청운대학교에서도 있지만 저는 아까 말했을 때 고려대학교나 뭐 덕성여대, 한국기술교대, 서울과기대 등등 이런 학교들은요 보통 1등급 내지 2등급, 9등급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학사 경보자 학생들만 1000명 넘게 만났어요. 학고자 다 아시죠? 학교를 거의 나오지 않고 자퇴하기 직전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왜 학고자가 됐을까라고 보면은 거의 90% 가까이가 전공이 맞지 않아서였어요.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어때요? 그때 성인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어떻게 하기가 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안 나오고 출석 안 되고 시험 안 보고 그러니까 또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와서 수학이나 전과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아예 수업 포기하고 재수하고 반수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는 반수에 성공하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5%도 안 돼요. 간혹가다 성공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조금 어릴 적부터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취업 후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화성 폴리텍 대학교에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자동차 기능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탑이신 분들이죠. 네, 그분들도 본인의 그런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회사 퇴직하면 뭐 할까 이런 고민에 의해서 또 오셔가지고 또 막 이렇게 공부를 하셔요. 그러니까 진로라는 거는 단순히 중고등학교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걸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료를 보고 한번 우리 현재 아이들의 생각을 좀 봤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 했을 때 다행히도 희망 직업이 있다는 학생들이 그래도 과반수가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좀 많고 고등학생도 많은데 중학생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때가 사춘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분포 비율을 봤을 때 한 10년 정도에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하고 있는데 좀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좀 학생들이 많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알파 세대라고도 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쵸? 뭐 지금 보시면 교사, 저희 초등학생들은요 운동선수, 크리에이터, 요리사는 꼭 나와요. 5위 안에서 항상 그래요. 제가 초등학생 저희 딸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교사 뭐 조금 이제 좀 달라졌다 하면은 고등학생들에서 약간 이제 경찰관이나 CEO 좀 나왔죠. 왜 CEO가 왜 나왔을까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돈을 잘 벌고 싶대요. 약간의 돈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가 생겨서. 그리고 또 요즘에 교육부에서 그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수업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도 창업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상위 20개의 직업이 보여지고요. 또
한 5년 정도 비교를 했더니, 그쵸? 또 거의 비슷합니다. 저 운동선수. 근데 저 운동선수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높았다가, 어때요? 중학교 때는 점점 현실적으로 이제, 나는 운동에는 글렀어. 이러면서, 차라리 그러면 체육교사를 할까? 이러면서 이제 운동선수에서 교사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가 보이고요. 또 확실히, 이제, 그러죠. IT, 인공지능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 공학사를 좀 해볼까.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런 약간 경찰 수사에 관한 프로그램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또 관심이 생긴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생 보면요,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은 간호사예요. 네. 그리고 또 전문직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정말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이제 항공과나 아니면 군인, 경찰, CEO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라고 저렇게 나왔지만요, 실제로 아시죠? 교대 미달라는 거. 네. 그러니까 진짜 교사한 것과 실제 입시랑은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 직업을 어떻게 알게 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좀 컸었죠. 부모님의 역할도 크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SNS라든지 각종 대중매체에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선택을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이라서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라고 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좋아하는 게 흥미고요, 잘할 수 있는 게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선택을 했고, 또 몇몇 학생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그렇죠? 네, 현실적이죠. 자, 그러면은 학부모가 인식하시는 자녀와의 대화는 어느 정도 되실까 봤더니, 학교 생활이나 공부와 성적에 관한 그러한 질문들은 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 또는 주 3회 정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의 흥미와 적성, 꿈, 그리고 어느 학교 및 어떤 학과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많이 부족하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고요. 그 외의 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잖아요. 중학교, 저도 저희 딸한테 방에 들어가서 일리야 이러면은 나가라고 딱 째려보면서 자기 친구랑 통화하고 있다, 아니면 브롤스타즈 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째려보면서 나가라고 막 그래요. 그 눈치를 줘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언제 얘기하시겠어요? 그쵸? 아이들은 싫어해요. 저희가 가서 다가가면. 그러니까 그럴 때 있죠. 같이 뭔가를 밥을 먹다가 툭 던지시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딘가 이동하실 때, 또 휴가철에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뭔가 얘기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좀 자신의 그런 진로나 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연구 조사를 했더니 진로 개발 역량 수준이 높은 학생, 제가요 이렇게 대학에서도 보면요 4.5점 만점 받은 학생들 지금까지 39명 만났거든요. 어저께 문자 왔다. 그러니까 총 40명입니다. 다시 4.5점 만점 받은 학생들. 근데 그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지만요, 뭐가 높았냐면은 이 진로 개발 역량 수준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같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진로 개발 역량 수준이 뭐냐면요, 자신의 강점, 약점, 흥미,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이런 수준이고요. 이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미래에 불확실한 사회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일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회에서 빨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로개발 역량이 높은 학생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은 어때요? 자신감도 높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높고, 자신이 이제 재능이나 관심 분야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아이돌 4분 상담했다고 했잖아요. 그분 중에서 가장 느꼈던 게 데이식스 영케이님이 가장 좀 똑똑하신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약간의 이런 캐치하는 게 되게 빠르셨어요. 그리고 좀 약간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높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그때 상담하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특성으로 봤을 때는요, 도시의 규모, 학교의 진로 교육, 시행 수준, 그 다음에 진로 전담 교사의 지원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진로 개발 역량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가시면 아무래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겠죠. 되게 좋은 훌륭한 학생을 보냈는데 입결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고, 또
가정 특성으로는 이게 환경적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과 부모의 기대하는 직업이 일치하는 여부가 되게 중요하대요. 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하대학교에 가면, 인하대 어딘지 혹시 아시죠? 인천에 그래도 조금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도 보통 제가 몇 등급 들어갔으면 2.3, 2 이 정도 다 끊어요, 애들이. 근데 거기에 대표 간판학과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5년 전에 상담했으니까 그때 아태물리학부라고 있어요. 인하대 간판학과인데 그 아태물리학부 4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이제 저희 졸업할 시즌이었죠. 근데 이 친구랑 이제 그 아까 이따 보여드릴 그 검사를 쭉 했는데 이 학생이 다 보건계열만 나오는 거예요. 흥미가. 아태물리학부인데? 그치,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땡땡이,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왜? 지금 4학년이면 너 지금 취업 준비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지금 한창 자소서 써야 되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제가요 전공 그 졸업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참고했는데요. 취업을 이걸로는 정말 하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왜 보건계열에 나왔는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사실 꿈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고 어머님도 간호사 하셨고 그리고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대요. 좀 크게. 약간 중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야, 남자가 무슨 간호사야. 창피하게 이러셨대요. 그래서 간호사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말 못하고 부모님이 나중에 사업이나 물려받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학비 내주시니까 어때요? 그냥 들어왔대요. 애가 좀 친구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순정적인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굉장히 고민이 됐대요. 계속 약간. 근데 어쨌든 간에 학비 내주시고 졸업은 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다닌 거예요. 근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시죠.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학이 중요하지만, 입시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대학생들은요 또 취업이 중요해요. 어디로 취업을 할 거냐, 또 직무가 중요하고 또 어떤 기업에 갈 거냐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걸로는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땡땡아, 근데 있잖아. 다른 전공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직업이 다른 굳이 전공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거든. 사실 뭐 나영석 PD도 보시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나왔던 사람이에요. 신방과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호학과는 안 돼요. 간호학과는 전문대를 가더라도 4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과 비용.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남학생이었고 나이도 있으니까 20대 중반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간호학과를 네가 다시 선택했을 때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간호사로 근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게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용과 시간을 들어. 그 대신에 네가 이 간호사라는 직업은 남학생들은 거의 200% 취업이에요.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취업률도 좋고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만 성하면 사실은 70대까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아버님들 다 40, 50대쯤에 대기업 다니시다가 어떻게 될까,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그러니까 좀 약간 안정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선생님 생각할 때. 단 시간과 비용을 들어. 거기를 투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만나자 했어요. 거기까지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왔는데 약간 얼굴 표정이 살짝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니? 선생님이랑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서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호학과를 선택했을 때 장점과 단점, 아니면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 장점과 단점. 그랬을 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간호사를 해야겠대요. 네, 그래. 그러면 이런 간호학과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너가 취업을 지금 할 건지 아니면 바로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 있니? 그랬더니 사실은 지금은 돈도 없고 지금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취업을 일단 할게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1년 정도 이상 다닌 다음에 퇴직금 플러스 자기가 번 돈으로 등록금 마련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손 안 벌리겠대요. 그것까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그렇게 상담을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호학과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네. 자, 그런 거죠.
부모님과 기대하는 직업이 우리 아이와 일치하면 진짜 좋죠. 그런데 사실은 안 그런 부모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겠대요. 갑자기 초등학생인데.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니? 약간 그렇게 고민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펼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서는 크게 성격, 흥미, 적성, 그 다음에 가치관인데요. 성격은 우리 한창 유행했던 MBTI 검사 아시죠? 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성격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내향형이다 외향형이다 했을 때 뭐 내향형이라고 영업 못한다고요? 아니죠. 실제로 영업 왕들, 세일즈맨들 있죠. 왕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내향형이세요. 그러니까 성격만으로는 그 직업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흥미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흥미는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뭔가 바뀔 것이고, 막 공룡을 좋아했던 애가 갑자기 막 별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 바이오 생명공학을 갈 수도 있고, 꿀벌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관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적성, 이따가 또 우상태 선생님께서도 여기 완전 전문가셔가지고 적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데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고, 우리 아이들은 적성이 한마디로 뭐죠? 과목이죠. 얘가 약간의 문과 계열, 국어, 영어, 사회를 잘하냐, 아니면 이과 계열, 수학, 과학이나 이쪽을 잘하냐, 아니면 예체능 쪽을 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뭐 성격, 흥미, 적성에 대해서만 파악을 끝냈으면 되는데 대학생부터 좀 달라요. 대학생부터는 꼭 가치를 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뭐냐, 목적의식이 뭐냐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의 그런 사명감이 필요한 그 직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나 아니면 교사, 뭐 상담사, 사람에게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직업, 의사, 이런 직업들은 사실은 가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릴 적부터. 제가 중학교 수업을 가끔 가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대학 종강을 하면 일부러 갑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의사인데 의사 왜 하고 싶어? 그러면 돈 잘 벌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도 마찬가지. 여자 직업으로 전문직이 최고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버텨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도 저희 아이가 이제 국가수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게 꿈이 생겨서 실제로 사례인데요. 악의 마음을 구하소서라고 해서 5학년 때, 6학년 때 같이 저랑 드라마를 보다가 되게 김남길 씨가 프로파일러로 나오는 거고 약간 연쇄살인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살인사건을 채취하는 국가수 연구원을 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딸이 엄마 저거 되게 재밌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런 다음에 국가수 연구원이야 저런 직업을 이러면서 이제 바로 거기서 드라마 끝나자마자 잠깐만 유리야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앉아서 국가수에 대해서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워라밸도 없고 그 다음에 막 팔 잘린 거, 목 잘린 거, 막 피 터진 거 이런 것들 봐야 되고 살인사건 현장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학생이잖아요. 유리야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직업이 그렇게 막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내가 더 제일 걱정되는 건 좀 잔인한 걸 많이 봐야 돼서 엄마 입장에서는 난 이거 못 볼 것 같아. 근데 너는 괜찮니? 이랬더니 이거 왜 하고 싶어? 이랬더니 저희 딸이 딱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저의 머리를 팍 물렸죠. 엄마 이거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아까 보니까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가족들이 남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로 억울한 사람들의 좀 약간 한을 풀어주고 싶다? 남겨진 가족들의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5, 6학년 아이가. 그래서 제가 야 이건 해야 돼. 너 같은 사람이 해야지. 이거는 워라밸도 반납하고 너 같은 사람은 아마 꼭 찾아낼 거야. 그래서 엄마는 꼭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또 이제 국가수 연구원을 가려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지만 특히 카이스트라는 대학을 가면 좋아. 큰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카이스트라는 대학을 가려면 엄마
엄마 보니까 과학고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가 그 학원 수학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원장님이 저희 아이가 자사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유리는 자사고 스타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MBTI가 ISTP거든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율을 보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근데 자사고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원장님 자사고래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아이는 자사고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확실하게 과학고를 정한 게 중1 2학기 때였어요. 이때 중1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근데 2학기 때 딱 시험을 봤는데 얘가 수학 과학을 정말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밤새서라도 해요. 근데 사회랑 역사, 한국사는 진짜 싫어해요.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 못 가거든요. 자사고는 다 잘하는 애들이 가지. 그래갖고 왜 싫으냐 했더니 단순 암기는 싫대요. 그리고 과학도 생명과학이랑 뭔가 그 지구과학을 좋아했으면 아, 이 친구가 약간 문과적 성향이 있겠구나 제가 이렇게 볼 텐데 얘는 물리랑 화학을 좋아해요. 그럼 진짜 찐이거든요, 과학 쪽에서. 그래서 아, 얘는 약간은 이해하고 뭔가 탐구하고 싶어 실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어릴 적에 키자니아나 자벌대 가시잖아요. 그럼 얘는 맨날 그런 보통 애들이 막 모델이나 뭐 요리 만드는 거 좋아할 텐데 얘는 맨날 무슨 연구원, 의사 막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계속 봤죠. 얘가 이런 쪽으로 진짜 갈 건가? 그래서 갑자기 또 수의사 나온다 해서 강아지도 사주고 이랬는데 그건 더 멀리 갔지만 어쨌든 얘는 약간의 이제 이과 계열이구나 라는 걸 좀 확신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지 안 갈지 솔직히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 각 잡고 들어가서 야 방에 들어가서 뭐하니?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툭 하고 뭔가 던졌을 때 옳거니 하고 촥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해야지 얘가 좀 들어요. 안 그러면 안 듣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흥미적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쭉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흥미와 내가 전공과 직업이 딱 매칭이 됐을 때 굉장히 직업의 만족도도 높고 성공 가능성도 높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적성은 사실은 평생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동차 기능장 과정이라고 했죠? 거기에 뭐 BMW, 포드, 뭐 현대, 거기에 다 과장 부장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기아 자동차 그 유니폼을 입고 항상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원래 여쭤봤더니 그분이 80년생인가 그러셨는데 원래는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를 나오셨다가 이랜드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사무직으로 일을 하셨는데 좀 너무 힘들었대요.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폴리텍 대학교에 들어와서 자동차 그거 배우시면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직으로 들어가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직업을 조금 전에 30대 중반쯤에 찾으셨대요. 다시 새로운 직업을. 근데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 혼자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것처럼 흥미와 적성, 개인의 흥미와 환경을 그분은 늦게 찾았지만 딱 매칭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직업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커리어넷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언급 드립니다. 커리어넷이 요즘에 좀 잘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들어가시면 크게 직업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요 정도만 조금 해보셔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분명 할 텐데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단으로 하죠. 그리고 집단으로 하고 집단으로 가서 해석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MBTI도 마찬가지예요. ESTJ라고 해서 다 똑같은 ESTJ가 아닌 거죠. 이분은 ESTJ 성향에서 뭐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흥미검사 안에서 우리 아이의 그러한 좋은 직업과 전공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중1부터 고3까지 할 수가 있고 25분이에요 최대. 그러니까 짧지도 않고요. 길지도 않죠.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같이 해보시면요. 이 검사 결과에서 S와 E형, 아까 영케이님이 이런 거 하신 거거든요.
영케이님은 성인이다 보니까 커리어넷 말고 고용24에서 예전에 워크넷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고용24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하는 걸 했는데 대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면서 1순위와 2순위를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직업군의 흥미에서 이 친구가 지금 보시면은 교육사회복지 서비스에 관심이 많구나, 뭐 음악미술 문화방송 영상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나중에 이제 계열 선택이라든지 직업을 정하실 때, 전공을 정하실 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하셨네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사에서 크게 육각형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검사를 딱 해보시면요, 어떤 아이는요 굉장히 넓고 동글동글해요. 그런 학생은 아직까지도 고민이, 그러니까 흥미가 너무 많아요. 흥미가 너무 많아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 학생,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학생, 그런 학생이고요. 굉장히 여기가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렇게 학생들 만나보면, 제가 최근에 좀 특목고도 많이 가는데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도 좀 뾰족한 학생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뾰족한 학생들이 좀 많고, 근데 자사고나 일반 고등학생들은 좀 둥글둥글한 학생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좀 진로가 미결정된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현실형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 긍정응답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학생은 매우 좋아한다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흥미만 지금 너무 많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모르는 학생. 근데 열려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시켜도 아마 괜찮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매우 싫어한다가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다 짜증나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좀 좋아하는 게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문학자 이런 거 가고 싶다 하는 학생은 천문에만 꽂혀 있고 나머지는 안 보는, 뭐 이런 것들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위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관련 직업, 뭐 대표 직업도 있고 신직업도 있고 또 계열 및 학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보시기가 되게 좋고,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직업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계열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특히 이 검사는 무료지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근데 예전에는요, 커리어넷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개편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홀랜드라고 해서 우리 진로에서는 약간 진로의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홀랜드 박사님을. 근데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지만 개인마다 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는데 그것도 다 직업 환경도 6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예전에 이론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로하시는 분들이 너무 올드해, 요즘 세대랑 안 맞아 라고 하시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우리 학생들 지도하면서 봤을 때 올드해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리아색이라고 해서 RIASEC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리아색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리아색인데요. 뭐 너 무슨 형이야? R형, 너 무슨 형이야? S형, 뭐 이런 게 여기 앞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자면, 우리 아이가요, 딱 검사를 했더니 R이나 I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조금은 사람 중심 유형보다는 사람이 없이도 사물이랑 뭔가 사부작거리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유형이 사물형이에요. 그래서 뭐 기계를 고치거나 아니면 운동에서 몸을 쓰거나. 근데 이쪽에 있는 유형들이 이제 사람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어때요? 약간 공대 쪽에 많이 보이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E와 S다 하면은 E와 S면 사람 유형이에요. 이 친구들은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했는데 독방에서 혼자 연구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그러면 라디오라도 켜놓고 이 친구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찍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료는 제가 제공은 못하지만 찍어가시는 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와 A인데 그럼요, 강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검사를 하면 2코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2개 코드니까 우리 아이가 R이냐 아니면 E냐, I냐, S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형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쪼개볼까요?
자, RC2형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뭔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보여져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를 해봐! 라고 하면은 좀 약간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뭔가 방학 때 시간 계획을 짜준다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목록들을 보여주면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 IAS들은요,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자유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독창성을 가진 뭔가 그러한 활동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 취업 상담할 때 보면요, 이렇게 RC2형이 아닌 학생들은 약간 IAS 이 학생들 분명히 공기업이나 약간 이런 쪽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저는 스타트업 갈 건데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저는 좀 약간 자유로운 그런 직업하고 그러니까 그런 근무지가 더 좋아요. 근데 또 RC2에 있는 친구들은 저는 약간 체계가 잡혀야 돼요. 약간 좀 군기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옆에 R과 IC 붙어 있고, 뭐 S와 AE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유형들은 나랑 좀 비슷한 유형들이에요. 친구 같은. 그래서 비슷한 유형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R은 S, E는 I, C는 A. 이렇게 맞은편에서 대각선을 있는 유형들은요, 나랑 완전히 반대거든요. 반대인데, 그럼 왜 이 반대가 나왔을까? 라고 봤을 때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C와 A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C형들은 굉장히 관습적이고 하던 것들 그대로 해야 되고 안정적인 걸 선호하고 체계적인 걸 선호해요. 근데 A 유형은 어때요? 아니에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CA가 나왔거나 AC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부모님의 양육 방식,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릴 적에 SA가 나왔었거든요. 저도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이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SA가 있는데, 제가 A가 나온 이유가 예전에 피아노를 되게 오래 쳐가지고 피아노 때문에 이제 예술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검사를 다시 하면 저는 S2형이 나옵니다. 2가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2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의도 많이 하고 진취적으로 계속 뭔가를 앞에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분들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홀랜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제가 외고 있잖아요. 외고를 가면은 좀 특이한 케이스를 봤을 때 저는 이화외고 아시죠? 이화외고 갔었을 때 원래 보통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막 같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같이 나온 게 거의 40%였어요.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약간의 외고니까 약간 공부를 좋아하고, 탐구형들이 좀 공부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게 같이 융합형으로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또 과학고등학교를 제가 여기 우리 이쪽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과학고등학교를 갔더니 IR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IR. 네. 근데 공대생들은 거의 다 R형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의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방송미디어학과도 있는데요. 방송미디어학과는 A형들이 거의 한 80% 이상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붙여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현실형부터 빨리 볼게요. 우리 현실형들은요, 남학생들이 좀 많고요. 만약에 여학생들이라 그러면 우리 반에 살짝 보이시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현실형이 좀 나옵니다. 현실형들은 약간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말수가 적고 소박하고, 네, 이렇게 좀 자신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요, 잘하는 게 기계 조작하는 능력, 신체 운동 능력 이런 거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뭔가 기술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 뭐가 아쉽냐? 아까 S랑 반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인관계 능력은 좀 부족해요. 왜? 좀 어떨 때 보면 너무 솔직해서 직설적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 보면 되게 무뚝뚝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분들의 가치는 장인이에요. 무슨 장인? 기술적인 부분의 장인. 그래서 거의 기술자 엔지니어들이나 운동선수, 경찰, 소방관 뭐 이런 쪽에 있는 몸을 쓰는 군인 이런 직업들이 참 많아요. 이 R형이 있으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사무직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이 공학 계열이나 이런 체육학과, 이런 축산 조경학과 이런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학습 태도도 보면요, 이 학생들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협동하고 과제 제출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고 혼자서는 뭔가 잘 뚝딱뚝딱 잘 만들어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했을 때 과목 중에서 기술 과정 또는 체육 과목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CE가 있잖아요. 그쪽이 구체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 세부적인 학습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 오늘 이거 3가지만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학생들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조금 반복하면서 학습해주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 돼요. 이거 끝나면 게임 1시간 더 해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자, 탐구형들. 이 친구들은 사실은 공부를 참 좋아하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왜?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재밌는 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 같죠? 왜 그러냐?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 저희 아이가 I형이거든요. 네, I형인데 약간 이 학생들은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제가 과학 전람회나 이런 거 가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좀 한다고 얘기 좀 해. 그러면 자기는 뭘 못하겠대. 막 이런 식으로 내성적이에요. 근데 과학적 수련 능력은 뛰어나고요. 이런 연구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탐구, 지식, 학문들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이 학생들이 그래서 학자, 의사, 교수 이러한 연구원 쪽의 직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과학 계열이나 대학원 이런 쪽을 좀 많이 가서 공부를 좀 오래 해야 되는 직업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은요, 뭘 좋아하냐면 한 가지의 문제를 두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이 이제 좀 I형들이 좀 많은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이 교사가 알려주면 되게 싫어요. 저희 아이도 제가 뭘 알려주려고 하면은 일단 됐다고 자기가 먼저 알아보고 내가 한 다음에 자기가 물어봤을 때 알려주래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거 싫어하고 일단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뭔가 실험과 원리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게 단답형 시험보다 서술형 시험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일단은 자신만의 그러한 공부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들은 1대1로 학습 코칭하는 거 좋아하고요. 단체 집단 상담이나 집단 코칭하는 걸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의 내적 호기심, 동기에 대해서 와 진짜 잘한다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조건적인 칭찬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걸 갖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칭찬해주는 걸 좋아하죠. 자, 우리 예술형들은요 아주 그냥 상상력도 풍부하고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독창적인 강한 개성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 번은 고등학교 수업에서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예술형 집단만 있는 그 유형에 들어왔는데 진짜 수업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막 연기하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마이린의 발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발표할 수도 있는데 뭔가를 막 자기가 진짜 연기자가 된 것처럼 발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미적이나 예술적 표현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뭐가 아쉽냐면은 문서 작성 능력. 그래서 오탈, 아니면 띄어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미디어과 레포트를 받아보잖아요. 그럼 PPT로 만들면 되게 잘 만들어요, 애들이. 근데 그 HWP로 내라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자꾸 배열이나 줄간격 이런 게 다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은 좀 자유롭고 개성 있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옷감된 거 보면 또 복장도 좀 다르게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방송 계열, 미디어 계열이나 아니면은 예체능, 미술, 음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디자인 쪽에서 이 예체능, 예술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거 있죠. 만약에 네일 아티스트나 미용사 이러면은 보통은 A형도 있겠지만 아까 손재주가 있어야 되니까 R형 있죠. 만약에 RA가 붙었다 그러면 완전 흥미와 적성이 잘 맞는 거죠. 그런 쪽에서. 자, 이 친구들은요 일단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높아가지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기발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사가 뭔가 선생님이 알려주기보다는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뭔가를 툭 던져주면 오히려 되게 신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만들어 오는 학생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딱딱하게 앉아있어 계속 이런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공간을 좋아하고, 발표 수업 진짜 좋아해요. 다 자유롭게 발표하고 아이디어 내고 이러는 것들을 좋아해서 예체능 과목 수업에 더 적극적이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요, 너무 길게 설명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주시고, 이런 거죠. A부터 D까지 있는데 여기서 네가 하나 선택해서 갖고 와.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은 선택 가능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 공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음악을 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회형입니다. 이 학생들은요, 어떠냐면요, 일단은 좀 착해요. 우리 반에서 성격 제일 좋은 학생들이야 그러면 또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회형 학생들이 자기보다는 남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려는 배려심이 높아요. 그래서 이상주의적이기도 하고 친절하고 이타적인 봉사정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인관계 능력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상담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아쉬운 점은 기술적인 능력.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남학생인데 에세이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너는 찐 인문계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문계 등에서도 이제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남학생들은 심리학과, 상담 이런 쪽을 되게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기계를 다루거나 조직화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봉사나 헌신 정신이 높고, 그렇다면 저는 남학생들 중에서 좀 전문직이다 그러면 그나마 물리치료나 보건 계열 쪽에, 그나마 그러면은 좀 간호 이런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전문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육자, 간호사, 상담 전문가 등 사회과학 교육 계열에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보건 계열 쪽에서도 이 사회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잘 보셔야 돼요. 수학 성적이 잘 나왔는데요, 갑자기 수학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학생이 되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S가 높다 그러면 학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좀 신경 좀 잘 써달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하고, 이 학생들이요, 특목고에서 좀 힘들어요. 왜? 특목고에서 경쟁 관계가 되게 높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외고랑 과학고를 보면은 과학고는 조금 경쟁 관계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공부해 보니까 과학고는 남학생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런데 외고는 어때? 여학생 비율이 높죠. 여학생들이 좀 경쟁력과 되게 높은 애들이 꼭 외고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S 있는 애들이 거기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중심보다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친숙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친구 부탁 거절하는 게 조금 이 친구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좋은 게 아무래도 어머님들 딱 보시고 좀 괜찮아요. 인성도 괜찮고 공부도 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적 자기조절 학습이라고 하는데 서로 가르쳐주면서 학습하는 거. 실제로 제가 경기 외고에서 3년째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들어갔어요. 제가 되게 부담스럽죠. 2학년 2학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9등급은 제외하고 8등급, 7등급 학생들을 좀 많이 상담을 했었는데,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서연이 누구야? 이러면서 봤더니 그 친구가 전교 2등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건 저의 공부 방법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왜 너 가르쳐줬냐 애들, 너 공부 시간도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의 공부 방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S도 있었지만 약간의 그런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공부하면 더 학습이 잘 된다는 거 알고, 이렇게 S가 있는 학생들은 서로 묶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진취형. 우리 진취형들은요, 일단은 경쟁 욕구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약간 경쟁이 있는 곳에 가면 더 지기 싫어서 잘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통솔력, 지도력, 그 다음에 경쟁적, 외향적인데, 저희 아이가 이 아이가 나와요, 딱.
그래서 아까 소극적이지만 경쟁 욕구를 갖고 있어서 이 학생들은요 리더십이나 사업 경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쉬운 점은 연구를 하거나 체계적인 능력은 부족합니다. 요즘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치는요 이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요 그때 이제 인하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공무원을 하시겠대요. 근데 E형이 나왔어요. E씨였거든요. 그때 E씨였는데 자기는 9급 공무원 말고요 7급 공무원 이상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습형이 있더라도 E가 있으면은 약간의 명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학생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가치관이 있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형들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냐 또는 명예직이냐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경영이나 정치 변호사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 관리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사회과학계열이나 상경계열 쪽이나 경영 쪽 많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요 정치외교학과에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프로파일 같은 거 보면은 외향형 중에서 이제 정치외교가 유독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습 때도 얘네들도요 경쟁적인 거 좋아하기 때문에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들 좋아하고요. 그리고 교사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 딱 들어가면 반장이 E형인지 한번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E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의 이제 그 E형이 아닌 학생들은요 부반장이 E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보상이 주어지는 환경에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학습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도 토론하고 막 발표하는 그런 것들, 결론을 내는 수업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이 결론을 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 제가 정확하게 느낀 게 뭐냐면요. 남해에 있는 제1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2형 집단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래 직업 탐구에 대한 게임도 하고 수업도 했어요. 근데 4교시가 이제 띵띵띵 종이 쳤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학생들은요 우르르 점심 먹으러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때 딱 퀴즈를 했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잘한 거예요. 점수가 다 동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모두 다 잘했기 때문에 점수가 동점이다. 그럼 마이쮸 다 그냥 하나씩 먹자 이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애들이 아니에요 선생님 끝을 봐야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점심 먹어야 돼 얘들아 나가서 빨리 너희 점심 먹어. 그거 다 필요 없대요. 일단은 이거 승부를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그런 것들에 성장 욕구가 있구나, 성취 욕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약간의 반장시키면 돼요. 가르쳐주는 멘토 역할. 일로 와봐. 너 진짜 잘할 것 같아. 이러면서 멘토 역할 시키고요. 의견 잘 표현하는 거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는 시키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고 싶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얘기해봐. 그러면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복싱해야 된다. 마지막 관습형입니다. 이 학생들은요 정확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반에서 가장 모범생이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 관습형들이에요. 선생님들도 가장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말도 잘 들어, 또 책임감도 강해, 계획성도 있어. 이 친구들 노트 보면요 엄청 꼼꼼하게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관습형 학생들한테 노트 빌려달라고 해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사무회계나 정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직업들이 공무원, 은행원 이런 쪽인 거예요. 네, 체계적이죠. C형들이 제일 많은 집단이 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공무원, 행정관 선생님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가치가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C형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어떤 걸 어려워하냐면 이 친구들은 뭔가 아이디어 좀 내봐, 새로운 거 없어? 막 이렇게 하면 어려워하고요. 제가 예전에 20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들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무인도에 가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이제 홀랜드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C형의 학생 집단애들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근데요 저희가 예시 없어요? 예시? 예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써갖고 왔는데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체계적으로. 근데 다른 유형들은 그거 예시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C형이 와가지고 예시 좀 보여달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체계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공무원분들이 많으신 거죠. 체계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정한 규칙 잘 지키시면서 모범생인데 이 친구들은요 좀 잘 짜여진 계획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키우기 편하실 거예요. 좀 학습 코칭 하시기도 편하고 저도 이런 친구 만나면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 네, 그래서 시험들이 좀 자사고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사고에.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단답형, 선택형 시험에 되게 강한 게 시험이다. 그래서 학습 코칭 보세요. 관리받는 것에 편안하다.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아까 E형들은요, 관리해주면 어때요? 싫어해요. 네. 근데 C형들은 관리해 주시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좀 주의 정리정돈이 좀 되는 것들.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상. 아까 R형들은요, 즉각적인 보상이에요. E형도 즉각. 하지만 C는 지속적인 보상. 크진 않지만 이렇게 계속 꾸준히 주는 것들. 그리고 학습 시간과 휴식 시간 구분한 계획도 작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성격,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쭉 흥미 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송기령 박사님 아시죠? 마인드 마이너. 네, 이분이 그때 한번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당신보다 당신의 직업이 먼저 죽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명은 되게 길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 직업을 할 수 있을지 무리수라는 거, 미지수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하나만 직업으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우리는 두세 개의 직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사라질 위험성이 높은 직업에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이 꽤 보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우리 보시면 직업들이 너무 다양한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직업들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리어넷에 가시면 직업 백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핀테크 전문가, 양자 컴퓨팅 기술자 이런 거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네, 그쵸? 진로 전문가들이, 저 같은 사람들은요, 직업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 직업에 대해서. 근데, 핀테크 전문가 가면 사실 그런 거죠. 요즘 애들 다 카카오 페이스고 토스페이 쓰잖아요. 그게 핀테크잖아요. 키오스크 다 핀테크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전문가가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어떤 적성을 좋아하고 어떤 흥미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읽어보시고서는 아, 우리 아이가 이게 좀 잘 맞는구나. 여기 보시면 흥미가요. 혼자서 하는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업백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과 직업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따가 우리 의상사님께서 계열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공 계열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 전공 계열에서 보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변리사 된다고 하면 너무 기분 좋죠, 우리 아이가. 그렇죠? 근데 변리사라는 직업을 보시면 법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문과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면. 근데 사실 보세요. 공학계열 거의 다 여기 변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공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정보랑은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 또 진짜 제 지인분이 변리사신데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더 돈을 잘 번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수학, 과학, 영어 뭐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요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거는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거죠. 아이가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를 맡기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A 디자이너가 왔어요. 건축 디자이너가 왔는데 이렇게 설계도를 펼쳐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될 건지 우리 부모님께서 설명하세요. A예요. 밑에 갔어요. B 왔어요. B 왔는데 3D 프린터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3D 프린터로 여기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막 구조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가셨어요. C는 원래 왔어요. 이 사람 이렇게 성의가 없어?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요. 그러더니 보시니 VR을 껴보라고 해요. VR을 싹 꼈는데 여기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공간에 가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A, B, C 중에서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C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을 모르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저는 특히 여기 대전은 이런 과학도시잖아요. 더 잘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타 지역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많이 체험시켜주고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건 사실 챗GPT가 많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코딩을 몰라도 되는데 제가 챗GPT 강의도 하거든요, 교수들한테. 근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파이썬을 잘 모르니까 거기 챗GPT 돌려보시면은 파이썬으로 막 해가지고 막 문서 만들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파이썬 코드를 좀 알았다면 훨씬 더 이걸 잘 활용해서 뭔가를 더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제 인공지능 과목이나 정보 과목 다 이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요거 하나 설명드리자면 여기 문화재 보존학과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보존학과 치면은 뭐 전통 대학교도 있지만 딱 두 개가 유명한 데가 있어요. 동국대랑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예요. 제가 고려대학교 학생을 상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디지털 헤리티지가 뭐냐면 2D나 3D 같은 걸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려대 1학년 여학생이 저랑 상담하면서 이 문화재 보존학과를 들어온 이유가 고등학교 때 정보 시간에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관심이 생겨서 이쪽에 관련된 학과가 어디 있나라고 찾았더니 고려대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뭔가 뉴스에서나 뭐 이렇게 정보가 오면은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디지털 헤리티지가 뭐지?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그럼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던 문화재 보존학과에서 플러스 뭐예요? 디지털 기술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체험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정보도 지금 대전광역시에 보면은 뭐 이렇게 특목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럼블츠라고 해서 직업심리학의 대가가 있거든요. 진로나 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 분을 아세요. 이 크럼블츠가 하는 말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봤더니 그 사람들은요. 그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뭔가 그 경험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위기가 어떻게 되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 또는 기회로 사람들이 경력 기회를 얻는데 이게 계획된 의향이다. 이건 사실 저의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원래는 제가 호텔리어 출신이에요. 특일급. 20대 때까지 호텔을 하다가 경력 단절돼가지고 그래서 경단녀로 살다가 30대에 딱 이제 제 진로상담 받으려고 진로상담 협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진로상담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공부를 석사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진로상담 분야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벌써 10년 넘게 했는데 그러니까 진로상담 협회에서 어떻게 보니까 이사까지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찾아갔잖아요. 지금 거기를 제 진로상담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우연한 기회에 계획된 우연의 이론으로 인해서 경력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크럼블츠인데요. 나중에 한번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 읽어보시면 되게 쉬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권유해줘도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중학교 시절에는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실패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아이가 실패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죠. 아이가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도 싫으니까 계속 정답만 주려고 제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의 빨리 실패해서 빨리 경험한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 가서 대학교 때 가서 자기가 그 경험한 기반을 토대로 경력 개발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성인까지. 근데 그것들을 부모님이 계속 해주셨던 아이들은요.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게 대학생 학사경고자들 중에서 대학은 학원이 없어가지고요.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그런 애들 꽤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특히 공대생들. 공대 얼마나 어려워요. 대학 물리, 대학 수학. 근데 학원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끙끙대다가 또 공대 애들은 아까 말했듯이 R형이 많으니까 협력적 하는 거 싫어하죠?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해서 학사경고자들 케이스를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패하게 먼저 빨리 한번 스스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5가지. 우리 중학교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물론 국영수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호기심, 그리고 인내심, 그 다음에 낙관성이라는 건 무조건적인 낙관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나를 믿는 신념도 포함된 낙관성이에요. 유연성, 요즘에 또 미래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내가 준비했는데 준비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유연하게 또 다른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또 내가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 감수. 완벽주의자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도전해보는 경험이에요. 왜? 실패할까봐. 근데 이 위험 감수가 뛰어난 학생들은 사실은 미래 시대에서 굉장히 적합한 친구라고 봐요. 계속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도전하고. 자, 이제는요,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이 성공에 부르는 게 아니고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미래학자들의 결론이고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피터 드러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신데 지금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미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직업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라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흥미를 찾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게 바로 성장의 기회라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볼까요? 네,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하는 데서 나왔던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앞으로의 그런 성장 가능성을 줄 수 있게 그냥 피드백, 그죠?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신뢰만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시죠. R이랑 A가 통합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 네. 별로도 이렇게 네. 학과나 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통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따로 R형에서의 그런 거, A형의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거기서 각자 관심 있는 직업을 동그라미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RA에서도 또 통합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이 보실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통 돈 주고 막 대치동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다 무료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방법만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구상명협회에 있을 때 정말 예전에는 비용 받고 요걸로만 했었어요. 네. 아까 영케이님도 그렇게 했던 거고요. 네. 또 있으실까요?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